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의 김효진 주무관입니다. 네, 저는 오늘 시설물안전법에 대한 법령 해설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바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자면, 오늘 좀 제가 많은 부분을 다 준비를 해왔는데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나눠드린 책자에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자료에 대해서 다 들어있으니까요.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국토부 시설안전과로 전화주시면 제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시설물안전법의 개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시설물안전법 해설과 그리고 변경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마 시간 관계상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기간시설의 확충과 물량 위주의 주택건설 등 이러한 신규 사업에만 주력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준공된 이후에 유지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대형 시설물의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1994년에 이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에 1995년 시설물안전법이 제정되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어서 안전점검 진단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는 자에 대해 처벌 조항을 포함해서 이제 추가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정자교에서 인도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또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정자교는 1993년 준공된 노후시설물이었고요.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 시설물에 해당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사고 원인을 조사해보니 교량 노후화에 따라서 콘크리트와 이 철근 간의 부착력 상실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었고요. 적시의 유지보수가 미흡했던 탓에 발생했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이후에 성남시에서는 유사산천 횡단 교량 보도부에 대해서 긴급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17개 교량 보도부를 재시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고 사례가 정자교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한번 발생을 했었는데요. 2018년 7월에 야탑 10교에 교량 하부에 설치된 수도배관이 터지면서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고 교량 일부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야탑 10교 같은 경우에는 사고 당시에 시설물안전법 대상은 아니었으나 이제 교량의 노후화 그리고 부실 시공, 미흡한 유지관리, 폭염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물안전법이 제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러한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지는 관리 주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진단의 실시 사항을 규정하고, 이러한 안전점검 진단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안전법의 제정 목적은 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은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타법과 충돌하는 일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실시 방법과 교육사항, 그리고 제3종 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물안전법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시설물일 텐데요. 시설물안전법상의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 시설로서 교량, 터널, 항만댐, 건축물, 그리고 하천, 상하수도, 옹벽 및 절도사면, 공동구 등으로 이루어졌고요. 시설물의 중요도와 규모에 따라서 제1, 2, 3종 시설물로 구분되게 됩니다. 즉,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은 건설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이 준공이 된 1, 2, 3종 시설물을 뜻하고요. 일상 속에서 짜잘한 시설물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지는 게 관리 주체인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공공관리주체라고 하고 그 외를 민간관리주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랫부분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은 크게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상위 수준의 진단이 이제 정밀안전 진단입니다. 정기안전점검의 경우에는 뭔가 세심한 외관조사가 진행되고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이제 각종 장비를 사용해서 여러 시험을 수행하는 그러한 점검 진단입니다. 다만 이제 시설물이 붕괴 전도 등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긴급안전점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결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종별 구분에 따라서 점검 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다른데요. 먼저 제1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모든 점검 진단을 다 수행해야 한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2종 시설물은 정밀안전 진단 빼고 나머지 그리고 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데요. 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개정이 돼서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한 이후에 그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또는 E등급이 나온 경우에 한해서 1년 이내에 정밀안전 점검을 추가로 실시를 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안전법상 대상 시설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와 중요도 등에 따라서 1, 2, 3종 시설물로 구분되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총 11가지 시설물로 구분이 됩니다. 다만 여기 앞에 보시는 표는 업데이트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아서 22년도인데 현재 24년 기준으로는 약 17만 개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건축물 중에서도 2종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 2종 시설물과 3종 시설물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1, 2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에 자동으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바로 관리를 시작하시면 되지만 3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준공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범위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토목시설은 10년, 건축시설은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3종 시설물의 범위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이 지정기관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시설물을 지정하고 고시한 이후에 비로소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소규모 취약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전통시장 등과 같은 이제 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저러한 시설물들을 소규모 취약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토부에서 안전점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지자체 등에서 점검 요청을 주시면 국토부에서 무상으로 점검을 지원하고 이후에 그러한 점검 결과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의 사후관리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 2종 시설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중요하고 좀 많이 질의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이 건축물인데요.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공동주택에 해당을 하고요. 공동주택은 제1종 시설물이 없고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 속하기 때문에 21층 이상이 되는 경우나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1종 시설물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옹벽의 경우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옹벽도 1종 시설물은 없고 2종 시설물은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이 2종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제 이격되어 있는 옹벽의 경우에는 좀 이격되어 있어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다면 독립적인 시설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구조적으로 일체 거동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발주청이나 설계자 등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게 구조적으로 일체 거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고 제1호를 보시면 시설물안전법상의 그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고 제4호에 따른 복개구조물도 이 도로법상 도로에 위치한 복개구조물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고 제10호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2개 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그 2개 동의 그 연면적의 합을 산출하셔서 종시설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구란 이 수용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설물안전법의 특성상 구조적인 안전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용시설의 세세한 부분은 이제 안전점검을 제외한다라는 뜻에서 들어가 있는 규정이고요. 그래서 공동구에서 이러한 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시설이 포함된 공동구가 그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종 시설물의 범위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에 이제 그 밖에 재난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도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해서 3종 시설물로 관리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하게 되면서 각 이제 지자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실 것을 권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출렁다리나 또는 구름다리 아니면 골프장과 같은 그런 시설물들도 요즘에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건축 분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능평가 시설물의 범위는 제3종 시설물은 해당하지 않고 제1, 2종 시설물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입니다. 이렇게 A, B, C 등급의 경우에는 A 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고 B 등급은 경미한 결함이 발생한 정도, 그리고 C 등급은 이제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러한 A, B, C 등급이 완벽하게 결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 D 등급과 E 등급입니다. D 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고요. E 등급은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이 B등급이 74% 정도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상의 의무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점검 진단을 실시하는 수행자의 의무, 두 번째로는 관리 주체의 의무, 마지막으로 국가의 의무,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2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수행자의 의무입니다.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안전점검 진단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요. 이러한 점검 진단을 수행하면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바로 관리 주체와 지자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진단 실적과 이보고서를 FMS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관리 주체의 경우에는 시설물을 FMS에 등록을 해야 하고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점검 수행자에게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은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2년 이내에 보수보강에 착수해서 3년 내에 준공을 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안전법상 계획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본계획이 있고요. 현재는 제5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관리 주체는 소관시설물별로 이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수립하는 시설물의 중기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셔야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요 내진 성능 평가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성능 평가인데요. 내진 성능 평가는 조사 시점에서 시설물이 가진 내진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1회에만 실시를 하고요. 5년마다 실시하는 성능 평가와는 다른 개념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진 성능 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정밀안전 진단 시에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는 우선 관리 주체가 직접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업종 전환을 한 유지관리업장,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밀안전 진단과 성능평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만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부분 보시면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의 경우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대행할 수 없는데요. 이때 이 설계, 시공, 감리한자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근데 요거는 시설물 전체가 아니더라도 시설물의 일부에 대해서 보수보강 시공을 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이 설계, 시공, 감리에 시공에 이제 실시를 하셨다면 포함이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입니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 점검, 정비나 보수 보강,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실시하는 개량도 다 이 유지관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과 진단 등의 실시 시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의 경우에는 ABC 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그리고 D 등급의 경우는 1년에 3회 이상 실시를 하셔야 하는데 이 3회가 해빙기 전, 우기 전, 동절기 전에 각각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초 실시 시기인데요. 이 준공일과 사용 승인일,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일 중에 가장 빠른 날이 기준이 되니까 요 세 가지 날짜 중에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안전점검의 최초 실시 시기는 그 준공일이 포함된 반기에 바로 다음 반기부터 실시를 하시면 되고요. 정밀안전 점검의 경우는 3년 이내에, 또 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밀안전 진단은 준공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점검을 생략할 수가 있는데요. 정기안전점검의 경우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또 정밀안전 진단의 실시 완료일로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 점검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설물의 증축, 개축, 그리고 리모델링 등을 위해서 현재 공사 중이거나 철거 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이 안전점검 진단의 실시 시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시 시기를 조정하시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저희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기술 자격 요건, 교육 요건, 그리고 경력 요건입니다. 먼저 기술 자격의 경우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순으로 초급, 고급, 특급이고요. 참고하셔야 될 게 이 정기안전점검의 기술 자격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중급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그 개정안이 지금 개정 실시 중이라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각 점검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셔야 하고 이 경력 요건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 진단에만 해당하는데요. 교육을 이수한 후에 정밀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에 대해서 실제로 참여한 기간이 2년 이상 있어야만
책임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 진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무 분야별로 실시 가능한 대상 시설물을 규정해 두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하도급 제한입니다. 관리 주체로부터 안전점검 등을 도급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총 도급 금액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4개 전문기술에 한해서는 한 차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 14개의 전문기술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번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그 과업 중에 일부를 또다시 재하도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보니까 공동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진단 기술력을 향상하고 또 부실 진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밀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의 실시 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안전등급 위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또는 D2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등이 평가 대상으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게 되고요. 평가 결과 부적정 등급은 매우 불량, 불량, 미흡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업정지나 과태료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점검진단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 인력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특급, 중급, 초급 순으로 2명, 3명, 3명 이상 필요하고요. 각 분야별로 기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아랫부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 기술자 및 초급 기술자 중에 이미 인정받은 기술 인력을 각각 한 명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정받는 기술자는 인정되는 분야 모두에 다 자격을 갖춘 기술자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설명은 요 3종 시설물 지정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종 시설물은 그 범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지정권자의 지정 고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종 시설물을 지정 고시하기 위해서 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기관이 필요한 경우에 이 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를 해야 하는데 지정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요. 다음 연도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실태조사가 지정기관의 여건이나 또는 이전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조사 주기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설물안전법 주요 변경 내용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정된 바에 따라서 정기안전점검 결과 D2등급일 경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추가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인데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이제 작년에 폐지가 되면서 작년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업종 전환을 완료한 건설 사업자는 계속해서 안전점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시설물안전법상의 안전점검 전문기관이 신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 시행일이 24년 7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시행일로부터 이제 1년 이내에 이 업종 전환을 완료한 유지관리업자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기관으로 등록한 걸로 보고요. 그리고 1년 이내에 이 등록 기준을 갖춰서 새로 등록을 하시면 계속해서 안전점검 업무를 지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대한 등록 기준은 현재 이렇게 아래와 같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초급 기술인 2명 이상, 그리고 중급 기술인 1명 이상, 고급 기술인 1명 이상 이렇게 총 4명이 필요하고요. 7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맨 처음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그 정자교 붕괴 사건 이후로 저희 국토부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개선 방안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관리주체의 역할 강화입니다. 관리주체의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 명시를 추진하고 또 D2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및 긴급안전조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 수행자의 역할 강화로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의 정밀안전 진단 실시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 또 안전등급 산정 기준 강화, 정기안전점검 매뉴얼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교량 등의 점용물을 추가 증축 시에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시설물 안전 관련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점 안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국토부 시설안전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